피오나의 나도 읽은 것처럼. 단순한 책 소개가 아니라 나도 읽은 것처럼 다 떠먹여주는 책방송 피오나의 나도 읽은 것처럼 피오나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가 꿈꾸는 행복한 이혼은 없다 세 번째 시간이고요. 지난번에 두 번째 방송으로는 폭력 가정과 이혼한 폭력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을 비교 아닌 비교하는 그런 방송을 보내드렸었는데요. 그 방송을 들으시고 자기도 이혼 가정이 아니지만 굉장히 공감된다. 어린 시절을 돌아보게 된다. 그리고 자신의 부모님들이 어떻게 갈등을 풀었는지 돌아보게 된다.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 분도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저희 부모님이 갈등을 어떻게 풀었나라는 거를 좀 생각해 보게 됐어요. 근데 어렸을 때하고는 시각이 다르잖아요. 어렸을 때는 솔직히 저희 부모님이 겉으로 드러나는 부부싸움을 하는 걸 본 적이 없어서 저한테는 그거는 되게 긍정적인 영향이었던 것 같아요. 어린 시절에는. 그래서 부모님이 부부싸움 하는 모습을 아예 보여주지 않았기 때문에 안정적인 부분은 있었는데 그 반면에 지금 생각하면 우리 어머니는 이제 갈등을 소리 지르는 걸로 많이 표현하셨던 것 같고 아버지는 그거를 회피하거나 묵묵히 가만히 계시는 걸로 그렇게 받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생각해서 저한테 대입을 해보니까 제가 갈등을 풀어가는 그런 방법이 소리를 지르거나 아니면 아예 회피하거나 그런 부분이 많이 있더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많이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그 이혼을 하면서 많이 고민했던 부분이고 지금도 그 부분을 고민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왜 이혼이란 선택을 했고 또 이렇게밖에 될 수 없었나라는 생각이 참 많이 할 때가 있어요. 근데 확실한 거는 저한테 있어서 다른 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이혼이라는 것이 굉장히 긍정적인 선택이고 독립적이고 주체적이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자기 자신의 문제를 적극적으로 푼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제가 돌아보는 바에 의하면 조금 더 전에 남편과 문제를 더 풀어갈 수 있는 여지가 있었는데 내가 회피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다른 책에도 보면 그 문제를 회피하는 유형 그런 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대부분의 그런 이혼하는 과정을 보면 굉장히 많은 과정을 거치게 돼요. 그러니까 드라마에 가끔 나오기도 하는데 우리 이혼하자? 알았어. 이렇게 쿨하게 진행되는 이유는 없거든요. 그래서 뭐 이제 연예인들 기사도 나오긴 하지만 정말 진흙탕 싸움이 될 정도로 가서 이혼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부분은 상대방에 대해서 좋은 마음을 가질 수도 없고 그 과정 속에서 굉장히 힘들고 지치고 이런 부분이 되게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런 부분을 겪었는데 대부분은 뭐 오늘 이혼하자 그래서 내일 법원에 가고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이혼 얘기와 비슷하게 나오면서 누군가가 한쪽이 집을 나가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그리고 이제 멀쩡하게 결혼해서 사는 사람도 한쪽이 다른 집에 사는 경우도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집을 나오게 되는데 그 집을 나오는 사람이 더 강한 사람이 아니라 더 약한 사람이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저도 저에 대해서 대입을 해서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이제 이혼을 결심하고 제일 먼저 했던 게 어쨌든 이제 남편이 이혼을 받아주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집을 나왔던 행동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른바 가출인데 그래서 저는 그때 일을 우스갯소리로 말하자면 내 평생에 처음 가출을 했다라고 표현을 해요. 예. 그러니까 뭐 가출이면 청소년 가출을 많이 생각을 하는데 제 생각에는 성인도 가출한다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결혼하고 이제 너무 힘들다. 이제 더 이상 이 사람과 살 수 없다. 그런 생각 때문에 이제 말하자면 가출을 한 거죠. 이제 가출을 했는데 그게 저는 내가 이제 와서 드는 생각은 문제를 회피했던 거구나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어요. 그래서 왜 갈등을 푸는 방법은 대화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우리는 착각하는 게 그 대화가 논쟁이나 비난이나 이런 것들하고 막 섞여서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정말로 그 이성적으로 대화를 한다라는 거는 상대방을 비난하거나 막 화를 내는 게 아니라 정말 차분하게 서로 대화를 하는 그런 모습인 것 같거든요. 근데 실제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렇게 대화를 하는 모습을 우리는 많이 보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회사에서도 보면 상사들이 뭔가 부하 직원이 잘못했을 때 소리를 지르는 사람이 많잖아요. 그냥 좋은 말로 이렇게 될 것이다 하고 설명하면 되는 거를 굉장히 소리 지르고 막 그 기분 나쁜 것부터 표현하고 그리고 자기 하고 싶은 말만 하고 이러는 상사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모습, 회사에서도 그런 모습을 본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단 한 번도 갈등을 잘 풀어가는 거를 보지 못한 사람들이 많지 않을까. 저도 그랬던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책을 읽고 나서 든 생각은 내가 다른 사람과의 갈등을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라는 부분을 좀 많이 고민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방법이 어쨌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텐데 그 방법 중에서 나쁜 방법들은 최대한 쓰지 않는 게 좋겠다. 뭐 소리 지르거나 회피하거나 아니면 뭐 상대방을 무시하는 발언을 하거나 뭐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부정적인 방법 말고 갈등을 풀어가는 긍정적인 방법을 고민해 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제 세 번째 시간에서 말씀드릴 거는 두 세대가 이혼한 가정이에요. 그러니까 이혼한 가정에서 딸로 자랐어요. 이게 나오는 인물은 파울라라는 여자아이인데요. 파울라는 부모가 이혼한 가정에서 자랐고 그런데 다시 본인이 이혼을 해서 그 이혼한 상태에서 아이를 기르고 있는 그런 상황을 쭉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정말 잘 들으세요. 마지막에 식스센스를 능가하는 반전이 있어요. 네, 무슨 추리소설도 아닌데 이렇게 말씀드리면 웃기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생각하기에 그 우리 엄마가 잘못했던 거를 나는 다시 하지 않겠다 이런 결심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저는 그런 거를 저도 한번 이렇게 갈등을 겪었었는데 저는 이제 우리 엄마가 한 거를 나는 하지 말아야지라고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자신을 가두는 생각이라는 거를 생각을 해서 그런 생각조차 하지 말자. 그냥 우리 엄마가 나한테 잘못했던 거를 하지 말자라는 그런 생각이 자기 스스로를 오히려 가두는 것 같아서 아예 그런 생각을 하지 않는 게 아이를 키우면서 더 좋다라는 생각을 해서 되도록이면 이제 그런 생각을 안 하려고 해요. 그리고 가장 이제 여자들이 아이를 키우면서 자책을 하는 게 나는 우리 엄마랑 다르게 하려고 했는데 똑같이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자책을 하고 또 더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아예 이제 그런 생각은 접어두는 게 좋은데 오늘 방송을 들으시면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또 한번 내가 극복해야 되는지 그런 거를 생각하실 기회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3장 일단 목차를 보면은요. 3장 제목은 이혼을 생각하는 이유, 이혼해서는 안 되는 이유로 되어 있고요. 부모의 이혼은 망가지는 아이들, 이혼은 부모와 아이의 관계를 단절시킨다. 이혼의 가장 큰 피해자는 아이, 부모가 되면서 진정한 어른이 되었다. 엄마 아빠 집을 오가는 아이. 자,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좀 아까 말씀드렸었는데 파울라라는 아이를 계속 25년 동안 이제 관찰한 연구를 말씀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연구에 따르면 부모가 이혼할 때 가장 큰 상처를 받는 아이는 막내다. 이거 생각을 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 딱 앞에를 보고
정말 맞는 말이겠구나. 그러니까 아이가 어릴수록 더 상처를 받는다는 얘기인데, 그래서 이제 막내가 더 상처를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막내는 계속 보호받고 사랑받아야 할 어린 나이에 혼란에 빠진다는 거죠. 파울라는 4살 때 이제 부모들이 이혼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뭐 이혼 배경은 이제 아버지는 부유한 가정 출신의 약국을 3개나 소유한 약사였는데 어찌저찌 해서 경제적인 파탄에 이르게 되었고 그 경제적인 파탄 때문에 부부 사이도 멀어지고 그래서 결국은 이혼하게 됐다는 거죠. 근데 이제 파울라에게는 언니가 있었죠. 그래서 부모가 이혼한 뒤 파울라 자매에게도 급격한 변화가 생겼다. 파울라에게 부모의 이혼은 항상 그녀를 편안하게 지켜주었던 어머니, 아버지, 그리고 일상의 모든 생활을 순식간에 잃어버리는 것을 의미했다. 그리고 이제 파울라가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갑자기 주위에 아무도 없었어요. 너무나 많은 시간을 혼자 보내면서 나 자신과 친구가 되려고 노력했어요. 하지만 4살 아이가 무엇을 할 수 있겠어요. 나는 며칠씩 한마디도 하지 않고 보냈어요. 자, 여기서 또 굉장히 상식적인 얘기 하나로 말씀을 드리면 정말 설명하기 쉬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보통 아이 키우기 힘들다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부부가 함께 힘을 합쳐서 아이를 키우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그런 상태에서도 아이를 잘 키우기 힘들단 말이죠. 그러니까 모든 조건이 갖춰져 있는데도 아이를 잘 키우고 힘든데 어, 이혼이라는 거는 단순히 이혼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로 안 좋은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아이한테. 예를 들면 이제 부모가 따로 산다는 것 자체가 아이한테는 안 좋은 거고, 그리고 파울라 같은 경우도 그렇지만 일단은 경제적인 상태로 안 좋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모로 기존보다 더 안 좋아지는 상황이 되는데 그러므로 인해서 아이들에게는 더 심한 피해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어른들은 그 이후에 자기의 힘으로 개척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잖아요. 예를 들면 이제 파울라 어머니는 그러니까 결혼 상태에서는 전업주부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혼 후에는 대부분은 많은 여자들이 양육비를 받지만 양육비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재정 상태가 어려워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양육비를 굉장히 넉넉하게 받는 여자는 없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들은 얘기지만 뭐 양육비나 아니면은 위자료나 이런 것들의 금액이 상당히 적다고 해요. 그러니까 뭐 그냥 뭐 헐리우드 이혼이나 우리나라 연예인들 이혼 얘기 보면 뭐 위자료가 얼마다 뭐 양육비가 얼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대부분은 그렇게 많이 받는 경우가 거의 없다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부족한 돈으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여자가 돈을 벌어야 되는, 그러니까 원래 돈을 벌고 있다고 해도 그 시간을 더 많이 써야만 할 수도 있잖아요. 돈을 더 많이 벌기 위해서. 그러므로 인해서 엄마가 일을 하고 그리고 그 아이를 돌보는 엄마가 혼자인데 돈을 벌면서 아이들과 함께 할 수 없는 시간이 굉장히 많아진다는 거죠. 그리고 또 아이를 지킬 수 없는 그런 상황도 많아지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혼 전의 상황보다 아이한테는 이혼 후에는 굉장히 더 상황이 나빠진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파울라 엄마도 이제 돈을 벌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죠. 그래서 파울라 어머니 상황을 보면은요, 파울라의 어머니는 남편과 헤어지고 7개월 뒤에 용기를 내어 대학에 등록했다. 어머니는 자신과 2딸이 앞으로 보다 나은 생활을 하기 위해 대학에 들어갔지만 결과적으로 파울라의 언니 조앤에게는 더 큰 상실을 가져갔다. 그녀는 일주일에 5번 아침 강의를 듣기 위해 7시에 집을 나섰다. 정오부터 6시까지 일했고 토요일은 하루 종일 근무했으며 밤에는 공부를 했다. 아직 취학 전인 파울라는 베이비시터 집에서 12시간 동안 5명의 아이들과 지냈다. 9살이었던 조에는 걸어서 학교에 갔다가 아무도 없는 빈집으로 돌아왔다. 어쩌면 이런 모습이 꼭 파울라와 조앤만이 아니라 이혼한 부부
에서 어머니 혼자 아이를 키우고 있는 경우에 많이 볼 수 있는 모습이지 않을까 싶어요. 자, 그래서 어떤 그 현상이 일어나냐면요. 부모의 이혼으로 취약전 아동들은 유년기에 규칙적이고 안정적인 생활에서 얻을 수 있는 많은 영양분을 잃고 만다. 이것은 아이들의 발달에 중대한 결과를 가져온다. 아이들에게는 잠자는 시간, 낮잠 자는 시간, 식사 시간, 노는 시간과 같이 규칙적인 생활이 필요하다. 사춘기 아이들도 집안에서의 일과가 필요하다. 이런 안정성은 10대의 자녀들로 하여금 일관성과 규칙을 깨닫게 해 자기 절제를 배우게 만든다. 그러나 부모의 이혼 뒤에는 전형적으로 가족이 와해된다. 식사 시간에는 늘 산만하고 아이들은 자기가 먹을 점심을 스스로 준비하며 취침 시간은 정해져 있지 않다. 수면 시간이 규칙적이지 않으므로 아이는 늘 피곤한 채 일어나고 잠이 모자란 아이는 학교에서 공부에 집중할 수 없다. 나이가 위인 자녀들은 어린 동생을 돌보는 임무를 맡고 부모를 원망하거나 분노의 느낌을 갖는다. 아이를 돌볼 책임이 있는 부모는 늘 지치고 기진맥진해 보인다. 예, 그래서 자, 그렇다면은 이혼 후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그런 대안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부모는 이혼 뒤 가능한 빨리 하루 일과의 규칙성을 회복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것은 아동의 규칙적인 학교 활동과 학습, 친구 관계를 회복하도록 도와준다. 규칙적인 생활은 아동 발달 과정에서 매우 중요하다. 많은 이혼 가정의 부모가 규칙적인 생활의 중요성을 알고 있지만 생활에 쫓기다 보면 아는 것을 실천에 옮기지 못한다. 예,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규칙적으로 같은 환경을 제공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그게 어려워진다는 얘기죠. 하지만 이 부분을 꼭 지켜줘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4살 때 이혼한 파울라는 부모가 이혼한 파울라는 그 후 이제 5년이 지났을 때 어떻게 됐냐면은요. 애완용 토끼에 푹 빠져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자기가 이제 정붙일 곳을 토끼로 찾은 것 같은데 이 토끼한테 자기가 엄마 역할을 한다는 거죠. 엄마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잃어버린 엄마를 자기가 대신 토끼한테 엄마 역할을 하면서 찾고 있다는 그런 설명이 되거든요. 반면에 엄마는 어떠했냐 하면은요. 엄마는 대학을 졸업하고 호텔 경영학 학위를 받고 대학을 졸업하고 높은 보수를 받고 시내 호텔의 부지배인으로 취업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매일 아침 7시에 나가서 저녁 7시까지는 집에 돌아오지 못했고 어쨌든 그렇지만 이제 경제적으로는 많은 것이 해결이 됐죠. 그러고 또 이제 이혼한 부모들이 또 대부분은 다른 사람을 만나게 되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새로운 연애를 하는데 그러니까 이 엄마는 어떻게 보면 결혼 전보다는 더 성공한 여자일 수 있잖아요. 대학도 나오고 호텔에 취업도 하고 그리고 새로운 남자친구도 만난 거예요. 근데 그런 반면에 그렇게 엄마가 좋아지는 과정이 아이들한테 도움이 되느냐라고 본다면 전혀 별개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이 책을 보면. 그러니까 아이는 엄마의 부재를 이제 토끼를 통해서 찾고 있는데 엄마는 이렇게 자신의 길을 가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엄마가 자신의 길을 가는 게 나쁘다 좋다를 떠나서 엄마가 행복하면 엄마가 자신의 길을 찾으면 아이도 당연히 행복할 것이다라는 그 착각을 얘기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아이를 보살피는 일을 해야지만 아이는 제대로 보살핌을 받는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 예로 이런 게 나와요. 파울라의 어머니는 교육에 대단히 높은 가치를 두고 딸들이 학교에서 좋은 성적을 내도록 엄격하게 요구했지만 정작 숙제를 도와주는 일은 거의 없었다. 그녀는 딸들이 문제가 있거나 공경에 빠졌을 때도 아는 체를 하지 않았고 딸들은 어머니에게 말하지 않았다. 학교에서 보내는 학급 통신은 구겨진 채 가방에 들어 있었다. 친구들이 피아노와 발레 레슨을 받으러 가는 동안 파울라와 조에는 비어있는 집으로 터벅터벅 걸어갔다. 영리한 자매는 별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학교를 다녔다. 여기까지만 보면 이 자매들이 큰 문제 없이 성장기를 보냈고 그래서 이제 이혼이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고 해요.
하지만 파울라와 모든 이혼 가정 자녀들이 겪는 가장 큰 상실은 어머니를 잃는 것이다. 항상 격려하고 안아주고 여기저기 데리고 다니던 어머니는 어느 날 문 밖에 있다. 아이에게 어머니는 세상 전부다. 어머니는 사랑과 편안함을 준다. 어머니가 지켜보는 가운데 아이는 자라고 스스로 성장하는 기쁨을 경험한다. 그런데 그런 어머니가 어느 날 갑자기 없어진다면 아이는 상상을 넘어서는 충격을 받는다. 그러니까 이 설명은 엄마가 같이 있고 아니고를 떠나서 엄마가 자식에게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느냐라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엄마가 그전에는 보살피는 역할을 많이 했다면 이제 돈을 벌면서 다른 역할을 하게 된 거죠. 그랬을 때 그 아이들이 굉장한 상실감을 겪는다는 거고요. 그리고 어떤 어머니는 이제 이혼을 할 일이 너무 많아서 새벽 3시에도 세탁을 했대요. 그리고 이제 이 엄마는 매일 밤을 새더라도 일을 모두 마치겠다고 결심했는데 그렇게 사흘을 버티다가 쓰러졌다고 해요. 그러니까 엄마들이 굉장히 고군분투하느라고 힘들지만 또 아이한테도 그만큼 부족하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설명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파울라가 8살쯤, 그러니까 8년 정도 지나서 그때까지는 이제 그 이혼하고 아버지가 전혀 이제 돌보지 않다가 8년쯤 지나서 아버지가 돌아왔대요. 돌아왔다는 거는 재결합을 했다는 게 아니라 아버지가 이제 경제적으로 파탄했던 거를 다시 이제 그 회복을 하면서 경제적으로 이제 여유가 생기고 그리고 다시 이제 아이들을 보게 되었나 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흔히 알고 있는 뭐 아버지 집에서 주말을 보낸다거나 아니면은 뭐 여름방학을 아버지 집에서 보내거나 이런 판결이 났나 봐요. 그래서 이제 이 아이들이 아빠네 집에 가거나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런데 아이들이 이 상황을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를 아이들의 측면에서 본다면 아이들은 싫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파울라가 이렇게 말했다고 그래요. 전 이 집 저 집으로 옮겨 다니는 게 싫었어요. 어릴 때는 친구를 사귀려고 노력하잖아요. 그런 제 계획은 완전히 망가졌어요. 친구들은 제 상황을 알고 제가 집에 있는 주말에도 저와 놀아주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아이의 시각에서 한 얘긴데 어른 입장에서는 그래도 아빠를 보는 게 더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정작 그 아이들이 느끼는 것은 어떤 것인가 했을 때 아버지를 만나는 기쁨보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다는 것에 대한 스트레스 그리고 자신이 자신의 계획대로 할 수 없다는 그런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 것 같아요. 자, 파울라가 이제 자라면서 어떻게 됐을까요? 아까 예고했지만 이제 파울라가 그 충동적으로 남자들을 만나고 동거하고 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린 나이에 결혼을 하고 출산도 하게 됐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나오는 얘기 중에는 물론 이제 행복한 일반 가정 출신의 여자들이 종종 10대 후반과 20대 초반에 흔히 건달하게 끌렸다고 털어놓았다. 오토바이 재킷을 입은 남자는 자극적이고 멋있어 보였다. 마약을 사용하고 술을 마시는 남자들은 놀기에 좋은 멋진 애인들이었다. 그러나 그런 남자와 결혼하지는 않았다. 그 이야기를 하면서 평생의 배우자로 그런 남자를 선택하지 않게 하려는 부모의 관심과 염려가 어떻게 작용했는지 몇 번이나 되풀이해서 말했다. 내가 보살핌을 받고 존중받기를 어머니가 진심으로 바란다는 걸 나도 알았어요. 나는 늘 엄마의 생각을 따르지 않고 엄마가 싫어하는 남자 동거를 했어야 하지만 그와 결혼하지 않았어요. 결국 엄마의 충고를 들었죠. 나는 우리 가족이 내가 사귀고 있는 애인을 못마땅하게 생각한다는 거 알고 있었지만 그 남자와 헤어지는 데는 5년이나 걸렸어요. 간신히 빠져나왔죠. 그러니까 뭐 이혼한 가정에서 자란 여자들이 더 나쁜 남자에 끌린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여자들은 대부분 이렇게 나쁜 남자한테 끌리는 경향이 있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 남자와 관계를 끊는 거는 자신의 의지가 제일 중요한데 그 자신의 의지 속에는 부모님들의 기대가 있다. 부모님들의 보살핌이 있다. 이런 거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또 이제 좀 흥미로운 얘기가 있는데요. 자, 또 여기서 우리가 편견을 가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혼한 가정에서 자란 여자들도
몇몇이 일찍 결혼해서 행복한 생활을 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이런 사람들이 그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성실한 남자를 찾았을까라고 봤을 때, 어, 이혼 가정에서 자란 여자들은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노력과 책임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저는 이 말이 굉장히 단순한데 와닿았어요. 노력과 책임. 그 노력과 책임이 단순히 뭐 한 달 노력하고 한 달 책임지고 이런 게 아니라 평생 가져갈 노력과 책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깨닫는 게 되게 중요한데, 이런 걸 어떻게 깨달았을까라고 했을 때 대답이 뭐였냐면요. 가까이서 살펴보는 아버지나 새아버지가 멀리서라도 딸의 학교 생활과 인간관계에 관심을 갖고 주시한 것이 도움이 되었다고 한대요. 그러니까 같이 살던 따로 살던 그리고 아버지던 새아버지던 어쨌든 아버지의 관심이 여자들이 그 나쁜 남자에 빠지지 않고 올바른 결혼 상대를 선택하는 데 도움이 된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보면서도 느낀 게, 요즘에는 무슨 유행처럼 뭐 아빠가 육아에 참여해야 된다. 그리고 아빠의 육아에 참여할 경우 뭐 아이들의 사회성이 발달한다. 그런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이게 단순한 이유를 떠나서 아버지의 존재는 아버지의 역할이라는 것이 그 여자 딸이나 아들한테 미치는 영향이 생각보다 굉장히 크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때로는 여자들이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뭐 저 남편 도움도 안 되고 애기를 낳는데도 하나도 도움이 안 된다. 차라리 없는 게 낫겠다. 아이한테 나쁜 영향만 준다. 이렇게 이제 생각할지도 모르겠는데 아이가 느끼는 아버지는 조금 더 다를 수 있다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파울러가 결혼을 했다고 했잖아요. 브래드라는 남자랑 결혼을 했는데 성실하지 않은 남자랑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두 사람 다 굉장히 술을 많이 마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아들이 태어났는데 그 아들이 애칭이 레이서라고 애칭을 해서 뭔가 했더니 그 파울라가 어렸을 때 키우던 토끼 이름이 레이서였던 거예요. 그래서 어렸을 때 키우던 토끼의 그 애칭을 따서 자기 아들을 이제 레이서라고 불러요. 그런데 이제 이 파울라한테는 큰 사건이 하나가 생긴 게 둘 다 뭐 그냥 술 마시고 막 그렇게 살았나 봐요. 그런데 어느 날 남편 브래드가 술을 마시고 애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애를 경찰이 데리고 왔대요. 이 순간 파울라는 정신이 번쩍 들었다는 거죠. 정말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파울라는 자기가 이제 술을 끊었대요. 술을 끊고 이제 브래드한테도 설득을 하려고 했나 봐요. 술을 끊고 우리가 잘 살아보자. 그런데 브래드가 이제 그렇게 안 되니까 결국에는 파울러가 아들을 데리고 집을 나오게 돼요. 그래서 이게 파울라도 이혼을 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됩니다. 그래서 파울러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저는 돈도 없고 교육받은 것도 없고 직업도 없고 집도 없이 먹이고 길러야 할 아이를 데리고 있었어요. 제가 4살이었을 때 우리 어머니와 같은 상태였어요.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맹세했던 모든 일들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이제 파울러가 갈 데가 없어서 어머니 집으로 온 거예요. 근데 어머니 집으로 왔는데 이 어머니는 이미 재혼을 해서 새 아버지랑 살고 있어서 집은 있지만 솔직히 그 집에서 살 수 있는 여건은 아닌 거죠. 그런데 여건은 아니지만 그 집에 이제 머물러야 하는데 파울라가 이제 어쨌든 살아가야 하니까 이 어머니가 이제 그 공부하는 돈도 대주고, 애도 이제 봐주고, 이렇게 이제 시작을 했나 봐요. 그런데 이 파울라를 극적으로 도와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누굴까요? 아버지였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또다시 나타났는데, 이 아버지가 굉장히 잘해주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너 어려운 얘기도 들었고 너한테 아들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 그래서 너의 그 학비도 지원하고 아들도 봐주겠다 해서
아들하고도 놀아도 주고 이제 살아갈 수 있게 해준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 부분을 보면서 아, 참, 결국에는 자식이 도움을 받는데 가장 기쁜 사람은 부모구나,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파울라가 이렇게 말했다고 그래요. 전 아버지를 다시 사랑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에 감사드려요. 아버지에게 지금은 아버지를 사랑하니까 과거를 용서하려고 노력하는 중이에요.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작가가 물었죠. 아버지를 완전히 용서한 건가요? 라고 물으니까 잘 모르겠어요. 예전에는 제가 아버지를 많이 사랑했는데 지금은 아버지가 저를 사랑한다고 생각해요. 저는 이 말도 굉장히 와닿았어요. 그러니까 부모가 자식 사랑하는 그런 초점에만 맞춰서 부모 사랑이 굉장히 헌신적이고 애를 많이 사랑한다고 하지만 저는 이면에는 그 아이가 부모를 사랑하는 부분도 굉장히 크다고 보고 무조건적으로 아이는 부모를 따를 수밖에 없잖아요. 특히 어렸을 때는. 그래서 이 파울라가 그런 아버지의 상실감 때문에 아버지를 많이 사랑한다고 스스로 생각했는데 이제는 사랑을 받고 있다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전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을 배웠고 화내는 것을 많이 줄였어요. 아버지는 이혼하기 전처럼 제게 대해주세요. 제가 진짜 꼬마였을 때 아버지는 근사했죠. 아버지는 레이서와 제가 아버지 함께 살기를 바라지만 전 그렇게 하지 않을 거예요. 전 자립을 해야 하니까요. 그래서 그 아버지와의 관계가 회복이 되면서 파울러가 굉장히 힘을 내고 살아갈 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또 이제 이혼 후에 엄마와의 관계가 어떻게 됐는가를 설명하는 얘기도 있어요. 우리 연구에서 보면 일반적으로 아기를 낳으면 이혼한 어머니와 딸이 더 가까워졌다. 어머니를 멀리하던 딸들은 아이를 키우면서 어머니가 얼마나 많은 희생을 했는지 마침내 이해하기 시작한다. 아마 어머니는 생각했던 것만큼 나쁜 사람이 아닌 거다. 적어도 이혼하기 전에는 좋은 어머니였는지도 모른다는 깨달음이다. 어머니에 대한 분노가 가라앉으면서 어머니와 딸은 서로를 더 잘 이해하고 격려하는 관계를 만들어 간다. 그래서 그 엄마를 자식이 진정으로 이해하게 되는 거는 그 어렸을 때가 아니라 자라고 정말 그 엄마 입장이 되었을 때 이해하게 되는 게 아닐까 싶어요. 자, 그렇다면 이제 파울라가 이혼을 한 후에 그 또 다시 그 레이서 아들도 그 엄마와 그 아버지 집을 오가게 되는 거죠. 예, 자기처럼요. 그래서 이런 이제 상황에서 아이들이 어떻게 느끼는가 이런 부분은 아까 말했던 대로 파울라가 느꼈던 것처럼 레이서도 똑같이 엄마 아빠 집을 오가는 게 너무 피곤하다. 그리고 이쪽에 친구가 있는데 저쪽에 친구가 있는 그런 이제 혼란스럽다. 뭐 이런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책에서는 이제 이런 결정들, 그러니까 아이가 부모 집에서 며칠 머물고 하는 결정들이 정말 아이를 위한 것일까라고 했을 때 이런 연구 결과가 있다고 그래요. 우리가 연구한 법에 따르면 법이 정하는 형태의 양육은 아이의 행복을 보장해주지 않는다. 이 얘기가 이제 무슨 얘기냐면 부모와 함께 보내는 시간을 이제 법원이 결정을 해주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모와 보내는 시간의 양이 있다고 해서 심리적인 적응에 관련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연구는 없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버지와 보내는 시간이 이렇게 강제적으로 있다고 하더라도 그 아버지와 아이들이 친해진다. 이런 보장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심지어 이렇게까지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아이를 공동으로 혹은 혼자 키우기에 많은 소송 비용을 들여 싸우는 부모들은 시간과 돈을 낭비하는 것이다. 공동 양육의 가장 큰 문제는 부모가 이혼한 뒤 아동에게 특별히 좋은 양육 방법이나 시간 분할 원칙, 방문 원칙이 따로 있지 않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뭐 아버지를 일주일에 한 번 볼 거 두 번 본다고 두 번 본다고 아이한테 좋아지는 결정은 아니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단순한 원리인 것 같아요. 결혼한 상태에서 그 부모가 같이 아이를 키우는 것도 힘든데 그거를 다시 나눠서 쪼개서 아이를 보는 거는 결코 아이한테 좋은 영향이 가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대안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
부모가 고려할 것 중에 중요한 것 중 하나는 아이가 같은 일과를 보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두 집의 취침 시간, 식사 시간, 텔레비전 시청 시간 등 일과가 서로 다르면 아이는 생활에 쉽게 적응하지 못하고 불안해지기 쉽다. 공동 양육은 부모가 아이의 변화에 민감하게 대처하는 능력과 일과를 일관성 있게 조정해주는 배려가 필요하다. 아이들에게 의견을 물어보고 그 의견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양쪽 집이 공통적으로 그런 스케줄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면 아이들이 불안하다 얘긴데요. 그러니까 결국 한 집에서 사는 것처럼 그런 아이들한테 그런 영향을 줘야 되는데 그게 이혼한 가정에서 당연히 쉬울 리가 없죠. 그러니까 자녀 양육에 당연히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예고해 드린 대로 이 식스센스보다 더한 반전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자, 이게 이제 뭐냐면은요. 그 레이서도 파울러와 똑같은 얘기를 한단 말이죠. 정말 이 집 저 집 다니는 게 너무 싫다. 그리고 이 파울라와 브래드의 집은 굉장히 멀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버스를 몇 시간씩 타고 가야 돼서 레이서는 정말 이제 자기가 왔다 갔다 하는 게 힘들다라고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이 작가는 이 모습이 파울라의 모습과 똑같으니까 파울라한테 얘기를 하면 파울라가 조금 더 이해를 할 거라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파울라는 이혼 가정의 자녀로서 불행한 어린 시절을 보냈기 때문에 아들의 어려움을 가슴으로 공감하고 아이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파울라는 예상 외의 대답을 했다. 전 지금까지 모든 것을 배려해 왔어요. 항상 제가 레이서에게 모든 상황을 설명해야 되고 희생해야 하는 건 정말 힘들어요. 레이서가 이 상황을 어떻게든 극복해야겠죠? 그러니까 이 작가가 굉장히 놀란 거예요. 이혼 가정 자녀이면 이혼한 사람은 자신의 자녀를 아주 잘 이해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결혼에 실패했을 때 더 많은 이해심을 가지고 자녀를 대할 수도 있을 것이라 생각했지만 그들의 방식은 실망스러웠다. 자, 그렇다면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이 책에서 말하는 대답은 결국에는 어린 시절에 경험에서 배운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그 이혼으로 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는데 그렇지 않은 상황을 경험하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부모가 자식한테 어떻게 보살피고 배려하는 것을 결국에는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새로운 방법을 찾지 못하고 부모가 했던 방식으로 아이를 대하고 있다. 그래서 부모가 사라질까봐 얼마나 걱정했는지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었다. 하지만 파울라는 자기 자신의 어린 시절 경험에서 배운 것이 별로 없다. 다른 부모들처럼 파울라는 레이서가 무슨 일이 일어나든 잘 이해하고 적응할 수 있는 아이라고 확신했다. 아들이 스스로 잘 해나갈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레이서도 파울러가 아이였을 때처럼 외롭고 버림받았다고 느낄 수도 있고 그것이 오랫동안 자신의 인생을 지배했던 분노로 발달할 수 있음을 알지 못했다. 저는 이 부분을 읽으면서 정말 뭔가 그 망치로 머리를 딱 맞은 느낌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기가 어떤 나쁜 경험을 했으면 그것을 많이 이해하고 그리고 자식한테는 그것을 경험하지 않게 할 것이 너무 당연한 것으로 생각되지만 실제는 그럴 수 없다는 거죠. 그 이유가 다른 것을 모르기 때문에 다른 것을 경험한 적이 없기 때문에 이 얘기는 저도 많이 느끼는 부분이고 많은 사람들이 좀 생각해 봤으면 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건 알지만 대안을 찾지 못한다는 거 저도 한동안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됐었고 고민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 책의 그 부분에 대한 결론을 좀 읽어드리면 부모의 이혼이 아이에게 나쁜 영향으로 남지 않으려면 부모의 노력이 필요하다.
부모가 아이의 관심을 존중하는 이해심이 필요하다. 이런 관심은 정확하게 부부가 헤어지고 새 인생을 개척하느라 힘들 때 가장 필요하다. 이런 민감한 시기에 누가 협조하기를 원하겠는가? 누가 더 많이 희생하기를 원하겠는가? 부모에게 좋은 것은 아이에게도 좋아야 한다. 이혼한 부모가 좋다고 느끼는 것을 아이는 정반대로 느낄 수도 있다. 많은 이혼 부부들은 자녀의 마음을 읽지 못하고 아이들이 작은 어른이 되기를 바란다. 그런데 저는 이 부분을 읽으면서 우리가 꼭 이혼 가정만이 아니라 부모들이 아이한테 작은 어른이 되기를 기대하는 게 많지 않나 싶어요. 물론 이제 아이한테 무한한 애정을 아이를 잘못 키우는 경우가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그것보다는 아이한테 빨리 어른이 되기 많은 짐을 지우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세 번째 시간에는 이혼한 가정에서 자란 아이가 다시 이혼을 했을 때 그 자식과 어떻게 살아가느냐 이런 부분을 볼 수 있었던 흥미로운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과연 정말 그 아이를 잘 키우는 것이 어떤 것인가라는 생각도 하게 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자기가 그 어린 시절에 겪었던 그런 어려운 부분을 또 어떻게 극복하느냐 이런 부분도 얘기했던 것 같아서 도움이 많이 되는 장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저는 이제 다음에는 4, 5장이 남았는데 4, 5장은 분량상 같이 방송을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우리가 꿈꾸는 행복한 이유는 없다. 한 번 더 방송을 하기로 하고요. 오늘은 여기서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피오나였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